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나라의 북로 남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환경적 조건으로 인하여 몽골 초원에 있는 여러 북방민족들은 자체적으로 생필품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유목민족들은 조상대대로 중원의 한족에게 교역을 요구하여 말과 양을 주고 식량, 옷감, 약재 등을 조달해서 생활해왔습니다. 이를 한족 입장에서 조공무역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 밖에 호시, 공시, 마시라고도 하였죠. 명칭은 어떻든 간에 실상은 몽골이 강성해지면 그들은 한족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며 중국의 변경을 약탈하기 일쑤였고, 반대로 한족이 강성해지면 몽골과의 교역을 끊어 그들의 숨통을 조이는 역사를 반복해 왔으므로 이 무역을 조공무역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교역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당시 한족은 원나라 치하에서 약 1세기 동안이나 최하층민으로 핍박을 받아왔기 때문에 주원장이 원나라를 북방으로 몰아낸 후로 명나라는 영락제를 거치며 몽골이 다시는 중원을 넘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몽골족은 생존을 위하여 자연스럽게 여러 부족으로 나뉘었고, 그 중심에는 주로 만리장성 동북쪽 지역을 차지한 타타르와 서북쪽을 차지한 오이라트가 있었죠. 북로 남해란 이들 국가들이 조공의 속박에서 벗어나 중국의 물자를 더욱 많이 획득하기 위하여 명나라를 침략한 행위를 일컫는 용어로, 정통연간의 오이라트에 의하여 발생한 토목보의 변이나 가정연간의 타타르에 의하여 발생한 알탄칸의 침입을 북로라 하며, 역시 가정연간에 주로 발생한 동남연해 왜구의 침략을 남해라 부릅니다. 토목보의 변은 명 제6대 황제 정통제의 통치 시기인 1449년에 당시 북방을 통치하던 오이라트의 에센에 의하여 발생한 사건입니다. 당시 오이라트는 서북방은 물론이고 동북의 여진까지 북속하며 장성 이북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강성해진 오이라트의 교역 요구가 명나라에 의하여 번번이 저지되자 군사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된 것이었죠. 오이라트의 수장 에센은 1449년 7월 군사를 일으켜 북경 서북의 관문인 대동성을 함락하고 북경을 위협했습니다. 이에 당시 실권을 잡고 있던 환관 왕진이 황제가 친히 군대를 이끌고 정벌에 나서야 혼란을 수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정통제는 그 말만 믿고 황궁을 자신의 이복 동생인 성왕 주기옥에게 맡긴 채 문무백관 100여 명과 대군 20만 명을 이끌고 출정하였습니다. 정통제가 대군을 이끌고 대동으로 진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에센은 정통제를 유인하기 위하여 대동을 비우고 일단 후퇴하였고, 계략에 빠진 것을 알게 된 왕진은 급히 후퇴를 결정하였지만, 토목보에서 20만 대군 중 7만여 명이 살해당하고 10만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대참패를 당하였죠. 따라서 어가의 호위를 맡았던 번충 장군이 왕진을 벌하기 위하여 그를 주살하는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지만, 결국 정통제가 오이라트 병사들에게 생포되었는데, 이를 토목보의 변 또는 토목의 변이라 합니다. 이후 에센은 정통제를 인질로 명나라에게 수많은 요구를 하였지만, 명나라는 곧장 정통제의 이복동생 주기옥을 제7대 황제로 즉위시키고 에센의 요구를 거절하며 버티게 됩니다. 따라서 1449년 10월 에센은 북경성까지 쳐들어와서 정통제의 석방을 조건으로 화친을 청하였죠. 사실 에센은 화친을 하는 척 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거절해온 북경성을 함락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명나라의 충신 우겸이 에센의 위계를 간파하여 화친을 시도하지 않았고, 먼 길을 오며 지쳐있던 오이라트 군대와 치열하게 전투한 끝에 명군이 승리하여 에센은 패잔병을 수습하며 북쪽으로 달아났습니다. 한편 포로로 잡혔던 정통제는 1450년 8월 환궁하여 7년 후에 탈문지변을 일으키며 복위하는데, 탈문지변의 과정은 명나라를 다룰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보의 변을 일으켜 명나라의 황제까지 사로잡았지만, 그를 풀어주는 방식은 오이라트인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는데, 무엇보다 에센은 1453년 스스로 칸으로 즉위함에 따라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오이라트는 결국 에센을 살해하기에 이르렀고, 강성했던 오이라트의 패권은 그렇게 무너졌으며,
오이라트를 대신하여 타타르가 새로운 몽골 추원의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16세기 초중반에 명 제11대 황제 가정제가 즉위하였고 그 사이 강성해진 타타르의 알탄칸은 명나라에게 신하를 자처하면서도 교역 확대를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명나라 조정은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보낸 사신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분노한 알탄칸은 1차적으로 1542년 삭주, 태원 등을 공격하여 백성 20여만 명을 살해하고 가축 200만 마리와 재화를 약탈한 후 돌아갔으며 1550년에는 대동을 유린하였는데 알탄칸은 최종적으로는 북경 근처까지 쳐들어오게 됩니다. 토목부의 변 이후 1세기 만의 사건에 명조정은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명나라는 성문을 굳게 닫고 응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탄칸은 주변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하고 북경 근교에 있는 역대 황제들의 황릉을 파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가정제는 조상의 묘가 훼손되는 치욕을 견딜 수 없었는데 마침 예부상서 서계가 에센의 부대에게 먼저 철군하면 대동에서 교역을 허가해주는 계략을 상소하여 가정제는 이를 받아들였고 알탄칸은 이미 엄청난 양의 재물을 약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제안을 수용하였습니다. 이렇게 타타르군은 북경 포위를 풀고 돌아갔죠. 이 사건을 경술지변이라 하는데 명나라 시기의 토목보의 변과 경술지변이 북방의 이민족에게 당한 두 가지 치욕적인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후 명나라는 타타르와 1571년 화의를 맺고 명은 알탄칸을 순위왕에 책봉하며 마시를 개설하여 무역을 허락하게 됩니다. 명나라는 개국 초기부터 해금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조공무역 이외에는 해상에서 어떤 사적인 교역도 허락하지 않았죠. 게다가 명은 일본에게 10년에 한 번씩만 조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고 그것도 감합이라는 일종의 무역 증명서가 있는 선박을 통해서만 진행하였으며 감합은 일본을 대표하는 단 하나의 세력에게만 허락하였습니다. 따라서 동남연안은 밀무역이 성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 주도 세력을 외라 불렀으며 그 중에 특히 일본인들은 왜구라 불렀죠. 이번 영상에서는 남해의 대표적인 사건인 영파의 난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23년 일본에서 정당한 감압을 소지한 오우치 가문이 절강성 영파 항구의 명과의 무역을 위하여 상선을 보냈는데 오우치 가문과 경쟁 관계에 있었지만 효력이 정지된 감압을 보유했던 호소카와 가문도 그 소식을 듣고 급히 자신들의 상선을 명에 파견하였습니다. 양 가문의 선박은 영파에 도착하여 시박사에서 감압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두 가문의 감압 양식이 서로 달라 다툼이 벌어진 사이에 호소카와 가문에 속해 있던 명나라 출신의 송소경이 시박사 태감에게 뇌물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화물이 먼저 하역할 수 있도록 손을 썼고 정식 감압을 가지고서도 호소카와 가문에게 밀린 오우치 가문은 호소카와 가문을 습격하여 정사 란코쯔이사를 살해하고 불을 지르는 등 폭동을 일으킨 후 절강성의 여러 도시들을 습격하며 백성들을 살해하고 약탈을 자행하였습니다. 명나라는 이듬해인 1524년이 되어서야 송소경과 기타 잔당들을 처형하며 사건을 수습하였는데 이를 영파의 난 또는 쟁공지역이라 하지요. 명조정은 이후에 아예 시박사를 폐지하고 조공무역을 중단해버렸지만 이 조치는 왜구를 더욱 창궐시키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일본이 도자기, 비단, 동전과 같이 명의 물품이 필요했던 것처럼 명나라 역시 일본의 은, 구리, 유황 등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따라서 영파의 난 이후 1557년 자망전투, 1561년 태주전투, 1562년의 복건전투, 1563년의 흥화전투 등 명군과 왜구의 끊임없는 싸움이 계속되었는데 이때 활약한 명나라 장수가 바로 명장 척계강이며 그는 왜구의 침략을 여러 차례나 저지하며 민족 영웅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아울러 시대의 흐름을 역행할 수 없었던 명나라는 1567년 이후 해금을 완화하여 상인들이 동남아시아에서 해외 무역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죠. 이상 명나라 시기의 북로 남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